트럼프 행정부가 성범죄자, 사기범들을 중심으로 귀화 시민권 박탈에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5월에 12명을 제소한 데 이어 곧 17명에 대한 추가 소송을 제기해 귀화 시민권을 박탈하고 추방 절차에 넘길 계획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범죄 사실을 숨기고 귀화 시민권을 취득했던 외국 태생들을 포착해 소송으로 미국 시민권을 박탈하고 추방하는 작업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로부터 박탈 대상을 넘겨받아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연방법무부는 지난 5월에 12명을 제소한 데 이어 곧 17명을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으로 나타났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6월 중에 17명에 대한 귀화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하면 단일 건수로는 최대 규모를 기록하게 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래 2025년부터 2026년 초까지 1년여 동안 귀화 시민권 박탈 소송 건수는 모두 22건이었는데 올 5월과 6월을 합하면 2달 만에 29건이나 되기 때문에 가속도를 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한 달에 100명 내지 200명씩 적발하라는 목표를 설정한 후에 현 회기년도에 박탈 대상 귀화 시민권자들을 384명이나 포착해내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으로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바 있어 앞으로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6월 중에 박탈 소송을 제기하려는 17명은 다수가 성범죄자들로 나타났으며 사기와 이민 사기 행위자들도 들어 있습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IT 출신 귀화 시민권자는 친딸을 성학대한 것으로 드러났고 옛 유고 출신은 15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성학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멕시코 출신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를 소지한 혐의이고 콜롬비아와 필리핀 출신은 각각 아동 성범죄자들로 나타났습니다. 인도 출신은 H-1B 전문직 취업 비자를 취득하며 허위 청원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콜롬비아 출신 마약사범에 따른 돈 세탁을 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자메이카 출신은 송금 사기, 쿠바 출신은 카지노 사기, 상당수는 가짜 신분증 사용 혐의가 뒤늦게 포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드 블란체 연방 법무부 장관 대행은 귀화 시민권자들 중에 범죄를 저지르거나 과거 범죄를 숨긴 것으로 드러나면 무관용 원칙으로 귀화 시민권을 박탈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 시민권은 정직하게 취득할 수 있는 특권이라며 법을 어기거나 미국 정부에 거짓말을 하는 경우 그 특권을 몰수, 박탈하고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귀화 시민권자들이 시민권을 박탈당하면 박탈에 그치지 않고 미국 사이에 완전 추방될 것으로 경고받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3년간 700억 달러를 추가 투입해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중단 없이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까지 3년간 이민 단속 예산 700억 달러를 최종 확정하고 아이스의 정례 예산보다 3배인 380억 달러를 투입해 10,000명을 증원키로 했으며 국경 순찰대에는 220억 달러를 배정해 불법 이민 단속에도 재투입키로 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공화당은 연방 예산 가운데 1조 달러를 넘기고 있는 국방 예산과 이민 단속 예산만을 대폭 증액하고 있습니다. 특히 2천만 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는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을 대부분 추방하거나 자진 출국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이민 단속을 임기 말까지 강행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트럼프 공화당은 이미 지난해 8월 시킨 BBB법에 따라 4년간의 특별 이민 단속 예산 1,700억 달러나 확정해 집행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아직 1,000억 달러나 남아있는데도 임기 말까지 3년간 더 쓸 수 있는 700억 달러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트럼프 공화당이 단순 과반수로 가결하는 예산조정법으로 확정한 이민 단속 예산 700억 달러는 연방 상원에서 찬성 52대 반대 47표로 통과된 데 이어 연방 하원에서는 찬성 214, 반대 212로 최종 가결됐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발효까지 마쳤습니다. 이번 이민 단속 예산 700억 달러 가운데 380억 달러는 아이스 이민세관 집행국에 배정되고 220억 달러는 국경 순찰대에 제공됩니다.
IC는 정례 연간 예산이 100억 달러인데 그보다 3배나 증액하고 있습니다. IC는 이번 추가 예산으로 이민 단속과 추방 요원들을 10,000명이나 더 증원하게 되고 국경 순찰대는 3,000명을 늘리게 됩니다. 그럴 경우 IC 요원들은 이미 12,000명이 증원돼 22,000명으로 120%나 급증한 데 이어 10,000명이 추가 증원되면 32,000명으로 최대 규모의 연방사법기관이 됩니다. 여기에 이민 단속에서 일타 단속이나 인신매매, 원정 출산 등을 전담 단속하고 있는 HSI 국토안보부 특별수사대는 7,700명의 요원들이 있습니다. 국경 순찰대는 19,500명에서 3,000명 늘어나면 22,500명으로 증강됩니다. 일터급습과 인신매매, 원정 출산 등에 대한 특별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HSI 국토안보부 특별수사대에 70억 달러가 추가 배정돼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대폭 강화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체포하는 추방 대상자들을 구금하는 이민구치시설을 현재 7만 명 수용 수준에서 10만 명 이상으로 확충하게 됩니다. IC는 추방 대상자들을 외국으로 추방하는데 통상적으로 전세항공기 22대를 계약을 맺고 운영해왔으나 최근 들어 보잉 737기 8대와 걸프스트림 G650기 2대를 아예 구매했고 추가로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 입국자들은 제로로 만들겠다는 국경 봉쇄를 위해 남부 국경 장벽 주변에 첨단 감시 장비들을 대거 보강하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IC가 불법 이민 단속에서 체포된 이민 가정 가운데 1년여 동안 3세 이하 영유아들을 하루 평균 25명씩 모두 500명 이상 이민 구치시설에 구금한 것으로 MSNBC의 후신인 MSNow가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민 구치시설의 환경이 열악하고 의료치료가 부실해 수감된 영유아들 중에 80명 이상이 심한 건강 이상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에서 3세 이하 영유아들도 대거 이민 구치시설에 구금되고 있다며 인권단체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고 MSNow가 보도했습니다. MSNBC의 후신인 MSNow와 비당파적인 마샬 프로젝트 등이 연방 이민 데이터들을 분석한 결과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2025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이민 가정의 3세 이하 영유아 500명 이상이 이민 구치시설에 수감됐던 것으로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하루 평균 구금된 3세 이하 영유아들은 25명으로 계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3명보다 약 10배 늘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MSNow의 보도에 따르면 한 이민 가정의 일가족 3명이 이민 단속에 걸려 체포된 후에 이민 구치시설에 수감됐습니다. 일가족 중에 아버지는 가족과 분리돼 캘리포니아의 이민 구치시설에 투옥됐습니다. 2살짜리 아들과 어머니는 멀리 떨어진 텍사스 이민 프로세싱 센터에 있는 구치시설로 옮겨졌다고 전했습니다. IC는 15개월 동안 500명 이상의 영유아들을 구금하고 상당수는 법적 수감 기간보다 오래 구치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현행 법규로는 이민 가정의 영유아들은 맥시멈으로 20일 동안만 구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00명 이상의 이민 영유아들 가운데 175명이 20일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민 구치시설의 환경이 열악하고 특히 의료치료가 부족해 수감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인권단체들은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텍사스 딜리 이민수속센터에서는 구치돼 있던 영유아 80명 이상이 발열과 설사, 폐렴, 염증, 코로나 감염 증세 등에 시달렸으나 의료치료가 부족했다고 호소했다고 MSNow는 전했습니다. IC 이민단속국에 체포돼 예외 없이 이민 구치시설에 수감되고 있는 외국인들은 미입국자 등 불법 체류자들이 대부분이지만 미국에 난민을 신청 중인 사람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행정부 시절 나홀로 미입국했다가 행방이 묘연해진 미성년 이민 아동들 가운데 1년여 동안 14만 6천 명의 소재지를 파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시절 수용했던 미성년 이민 아동들이 45만 명에 달해 아직도 30만 명의 행방은 묘연한 것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행정부 시절 나홀로 미입국한 미성년 이민 아동들이 미국 내에서 석방된 후 행방이 묘연해지자 소재 파악에도 전력 투구해 왔습니다. 1년여 동안의 소재 파악에서 나홀로 미입국 미성년 아동 14만 6천 명의 소재를 파악했다고 마크 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 성인과 동행하지 않고 미성년자들이 나홀로 미입국했다가 보호시설에 수용된 후에 무더기로 석방돼 행방이 묘연해졌기 때문에 이들을 추적해온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전임 행정부 시절인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 내 보호시설에 수용됐던 미성년 이민 아동들은 모두 44만 8천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중에 14만 6천 명의 소재를 파악했음에도 아직도 30만 명의 행방은 묘연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나홀로 미입국한 미성년 이민 아동들 가운데 대다수인 29만 1천 명에 대해서는 이민법원에 출두하라는 통보도 없이 그대로 석방했습니다. 또한 3만 2천 명에게는 출두 통보를 발급했으나 이민법원에 나오지 않고 그대로 잠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나홀로 미입국 미성년 이민 아동들 가운데 700건이나 성폭행 신고를 해와 소재지를 파악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 미성년 이민 아동들 중에 여자아이들은 성착취, 남자아이들은 노동착취에 시달리는 경우가 흔하다며 이들을 수렁에서 건져내고 이들을 악용하는 범죄를 분쇄하기 위해서라도 소재지 파악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대거 거주하고 있을 뉴욕시나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보스턴 등 대도시들이 피난처 정책 때문에 이들의 소재 파악 등을 협조하지 않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현행법으로는 부모 등 성인과 동행하지 않고 미입국하려는 미성년 이민 아동들은 즉각 추방하지 못하고 일시 이민 구치시설에 수용했다가 연방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보호시설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보호시설에 거주하며 학교에도 다니고 미국 내 부모 형제나 친척 등 후견인이 나타나면 석방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후견인 확인 없이 나홀로 미입국한 미성년 이민 아동들을 대거 미국 내에서 석방했고 소재지도 파악해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SBA 중소기업론 신청 대상을 미국 시민권자들로 제한해 시행하고 있어 불법 체류자들은 물론 영주권자들도 중소기업론을 신청할 수 없게 돼 이민 사업가들의 창업과 사업을 가로막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민자들에 의해 창업되거나 이민자를 최고 경영자로 두고 있는 미국 기업들이 상당수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영주권자들에 대한 중소기업론 중지로 미국 경제에 피해를 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초부터 SBA 중소기업론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미국 시민권자들로 전격 제한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SBA 중소기업론을 신청할 때 사업체가 오직 미국 시민권자에 의해 소유되고 있는 업체임을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불법 체류자들은 물론이고 영주권자들도 중소기업론을 신청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중소기업청은 3월 9일자 발표에서 한 해에 중소기업체에 제공한 융자금 가운데 절반 정도가 불법 체류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업체에 융자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자들에 한해 융자 신청 자격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인용한 자체 감사 결과 2024년 한 해 78만 3천 달러의 SBA 론을 승인했으나 그중에 무려 49%는 불법 체류자들에 의해 소유하고 있던 업체로 나타났다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불법 체류자 업체들에게 중소기업론을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댔으나 중지 대상에 합법 영주권자들까지 포함된 겁니다. 영주권자들도 돈을 벌어 세금을 내고 있는 납세자들인데 확실하고도 저리로 이용할 수 있는 정부 융자인 중소기업론을 차단당하게 된 겁니다. 특히 영주권자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새로운 사업체를 창업할 때에는 무엇보다 가장 확실하게 저리로 이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론이 전격 중지되면서 불안하고도 고금리 융자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영주권을 받자마자 창업이나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려는 초기 이민자들에게는 첫걸음부터 막히거나 아예 포기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NPR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스몰 비즈니스에서 대기업까지 창업과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이민 비즈니스에 상당한 타격을 가하고 결국 미국 경제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산 10억 달러 이상을 가진 이른바 유니콘 기업들 가운데 59%나 이민자에 의해 창업됐거나 공동 창업된 것으로 미국 정책을 위한 전국재단이 밝혔습니다.
또한 이민자들이 1명 이상의 창업주나 최고 경영자 CEO 등을 맡고 있는 기업들은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상장으로 세계 최초의 1조 달러 트릴리네어가 된 일론 머스크, 두 번째 부자인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구글의 공동 창업자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 등이 모두 이민자 출신 사업가들입니다. 이러미루어 영주권자들이 창업이나 사업에 첫발을 내딛고 유니콘 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첫 번째 자금부터 불법 체류자 단속의 일환으로 차단함으로써 이들이 아메리칸 드립을 망쳐놓는 것은 물론 미국 경제의 창업과 사업, 나라 경제,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보스턴 소재 연방지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H-1B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 시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려 무효화될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지만 10만 달러를 내고 미국에 오려는 외국 인재들이 매우 적어 강행할 필요성이 퇴색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합법 비자와 영주권마저 위축시키려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연방 법원으로부터 다시 한번 결정타를 맞고 제동이 걸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현 회계년도부터 외국서 H-1B 전문직 취업 비자를 신청하려면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내도록 부과한 정책은 의회 승인 없이 세금을 징수한 것과 같은 불법이라는 연방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스턴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레오 소로킨 판사는 H-1B 취업비자 신청자들에게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 권한 없이 불법 세금을 징수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라며 불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로킨 판사는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상호관세에 대해 의회가 승인한 법률에서 부여한 권한에 의한 부과가 아니라며 불법 판결을 내린 것과 같은 법적 근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H-1B 10만 달러 수수료 부과 정책은 불법 판결로 무효화될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히고 나서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갈 이민 정책에 추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H-1B 전문직 취업 비자를 받으려는 외국 인재들과 스폰서 회사들은 외국에서 새로 영입하려 할 때 안에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새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민주당 출신 지역 20여 곳의 주 법무장관들이 연대해 소송을 제기해 이번에 불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적 투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이미 H-1B 취업 비자의 10만 달러 수수료 부과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USCIS 미 이민 서비스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 중순까지 외국에 있는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10만 달러를 납부한 미국 회사들은 고작 8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10만 달러 수수료 부과를 사실상 포기하고 다른 정책으로 H-1B 전문직 취업 비자를 통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회계년도부터 컴퓨터 추첨을 폐지하고 고연봉, 고학력, 고숙련 순으로 H-1B 전문직 취업 비자를 발급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 인재들을 저임금으로 채용해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는 부작용을 틀어막기 위해 외국 인재들에 대한 우대 임금을 경력에 따라 21 내지 33%나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H-1B 전문직 취업비자 취득자의 절반 이상은 유학생 등 이미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므로 10만 달러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어서 미국인 근로자들보다 높은 우대 임금을 제한받고 신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40여 개 여행 금지국 출신들의 모든 이민 단속과 난민 수속을 재개하라는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것으로 보여 이들 국가 출신들에 대한 이민 또는 난민 수속이 정상화될지는 불투명한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여행 금지국 출신들에 대한 이민 수속과 난민 수속을 재개해야 한다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나 언제 정상화될지는 불확실하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로드아일랜드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존 맥코넬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여행 금지국 39개국 출신들에 대한 비자와 워크퍼밋, 영주권과 시민권 등 모든 이민 수속과 난민 수속을 중지하고 있는 조치는 이민법과는 배치된 반이민 정서에 따른 불법 조치라고 판정했습니다. 존 맥코넬 판사는 이들에 대한 이민 수속과 난민 수속을 중지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이민법 등을 위반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공중에 뜨게 만들고 있다면서 이민과 난민 수속을 재개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갈 게 분명해 여행 금지국을 위주로 제3세계 국가 출신들에 대한 이민과 난민 수속을 다시 재개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아프간 출신이 워싱턴 DC에 배치된 웨스트버지니아 출신 주방위군 2명에 총격을 가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의 중상을 입힌 사건을 계기로 아프간 출신들에 대한 모든 이민, 난민 수속을 중지시켰습니다. 이어 39개 여행 금지국으로 비자와 워크퍼밋, 영주권, 귀화 시민권 등 모든 이민 수속을 중지시키는 조치를 확대했습니다. 난민 신청에 대해서도 전면 중지했다가 일부 재개한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여행 금지국을 포함한 제3세계 국가 출신들에 대한 중지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말 중지 조치를 시행하고 나섰고 올 3월 이민 옹호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며 6월 5일에나 1심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심에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올라갈 경우 언제 정상화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스스로 재개하지 않으면 아프리카와 중남미 카리브해 최빈국들이나 적성국을 중심으로 하는 제3세계 국가 출신들에 대한 모든 이민, 난민 수속 중지 조치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케이토 연구소는 트럼프 행정부가 여행 금지 39개국 출신들과 추첨 영주권, 피난민 수속을 중지함에 따라 전체 합법 이민 수속의 20%가 중단되고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이 조치들이 반년을 넘기고 있어 영주권 발급은 1년간 12만 6천 개, 앞으로 3년간은 30만 4천 개 감소할 걸로 케이토 연구소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첫해 사회보장번호 270만 개를 사망자 처리하려다가 부정확한 것으로 드러나 포기했던 것으로 폭로됐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2025년 초반 270만 개를 사망자 마스터 파일에 등재하는 계획을 세우고 지난해 4월에는 실제로 6,100명을 사망 처리했으나 대부분 생존해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전면 포기했던 것으로 사회보장국 전직 간부가 연방 상원에 폭로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일론 머스크가 이끌던 도우지가 나서 사회보장번호를 잘못 발급하고 부실 관리하고 있다며 소셜연금 수혜자들 중에 수백 살이 된 사람들부터 일제 정리해야 한다는 계획을 몰아붙였습니다. 도우지가 포착해낸 사망 추정이나 불법 발급이 의심되는 사회보장번호 270만 개나 사망자 명부인 데스 마스터 파일에 넘기려는 계획이 세워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회보장국에서 IT 시스템 현대화를 책임졌던 제레미아 스커필드 전 국장은 연방상원채무위원회와 상설조사소위원회에 49페이지로 된 보고서를 제출하고 폭로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스커필드 전 국장에 따르면 트럼프 첫해 사회보장번호 270만 개를 데스마스터 파일로 넘겨서 사용 불능 상태로 만들었던 계획이 추진됐다가 포기됐다고 폭로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특히 지난해 4월에는 270만 개 사회보장번호 중에서 1차로 6,100개를 데스마스터 파일로 실제로 넘겼다고 스커필드 전 국장은 밝혔습니다. 사망자 파일에 넘긴 6,100명 가운데 샘플로 25명을 실사한 결과 대부분은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돼 폐기했던 사회보장번호를 되살려줬다고 이 간부는 전했습니다. 샘플 조사 결과 대다수가 살아있는 것으로 나타난 데다가 연금을 받고 있는 시니어들뿐만 아니라 불법 이민자들보다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 합법 거주민들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 간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사망자로 추정되는 사회보장번호의 소유자들이 상당수 생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지나친 오류 가능성으로 무더기 사회보장번호의 사망자 처리 계획 자체를 중단한 것으로 스커필드 전 국장은 설명했습니다.
그 이후 일론 머스크와 도우지가 숱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반발을 사며 유명무실화됐기 때문에 사회보장번호의 사망자 처리 계획은 완전 포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초 외국 태생들이 소지하고 있는 사회보장번호 500만 개나 사망자 처리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바 있습니다. 무효와 타켓 500만 명 중에는 범죄자 66만, 추방령 무시 잠적자 140만 명, 임시 체류 취소자 250만 명 등으로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이번에 사회보장국 전직 간부가 연방상원에 폭로한 사회보장번호의 무더기 사망처리 계획과 같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아이스 이민단속국과 IRS 국세청 간 정보를 공유하고 불법 취업자들을 추적하려던 작전이 실패했다고 연방재무부 감사관실이 공개 판정했습니다. 이민단속국은 불법 체류자 정보 120만 5천 건을 IRS에 제공했는데 매치된 경우는 4만 7,300건으로 5% 미만에 그치면서 실패로 돌아갔다는 판정을 받고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인 지난해 6월 초 아이스 이민단속국의 불법 체류자 정보와 IRS 국세청의 납세자 정보를 공유해 매치되는 불법 취업자들을 포착해내고 체포 추방하겠다는 정책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꼭 1년이 지난 올 6월 초 재무부 감사감실의 조사 결과 아이스와 IRS의 정보 공유에 따른 불법 취업자 추적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다는 공개 판정을 받았습니다. 연방재무부 감사관실은 6월 4일 발표한 감사 보고서를 통해 아이스의 불법 체류자 정보와 IRS의 납세자 정보를 공유해 불법 취업자들을 추적하려던 작업은 실패했다고 공개 판정했습니다. 재무부 감사관실의 감사 결과 지난해 6월 초 아이스 이민세관 집행국은 불법 체류자 120만 5천 명의 정보를 IRS 국세청에 보내 납세자 정보와 대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IRS는 120만 5천 건 중에 절대 다수에 대해서는 납세자 정보와 매치하지 않아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요청한 120만 5천 건 중에 단지 3.9%인 4만 7,300건만 매치한다며 해당자의 성명과 현 주소를 회신했습니다. 또한 2만 5,250건은 부족한 정보로 파악할 수 없어 리젝트한다고 알렸습니다. 결국 아이스가 불법 체류자 정보들을 대량으로 IRS에 보내 납세자 정보들과 대조해 불법 취업자들의 신상과 최신 주소를 포착해내고 체포 추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작전은 매치 건수가 5%에도 못 미치면서 실패작으로 끝났음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30년 이상 금지해온 IRS의 납세자 정보를 부추간 공유하고 불법 취업자 추적 체포 작전에 착수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물론 법적 소송에서도 대부분 제동이 걸려 있습니다. 워싱턴 DC 소재 연방항소법원은 올 2월 아이스와 IRS가 정보를 공유할 수는 있으나 사실상 공개되고 있는 성명과 현 주소에 한한다고 판결해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워싱턴 DC와 보스턴 등의 연방지방법원에서는 아이스가 불법 이민 단속에서 IRS 납세자 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어 강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IRS의 납세 정보까지 들고서 불법 취업자 700만 명이나 추적 체포하는 대대적인 작전에 돌입할 태세를 보였으나 사실상 무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 가운데 최소 700만 명 내지 800만 명은 취업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은 체류 신분이 없어도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한다며 사회보장번호를 대신하는 ITIN 개인 납세자 번호까지 부여하고 불법 체류자들의 세금 납부와 세금 보고를 독려해 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들어 세금을 납부하고 세금을 보고하는 불법 체류자들이 최우선 추적과 체포 추방 대상으로 꼽히면서 불법 체류자들의 세금 납부와 세금 보고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